나는 이제 100살을 훨씬 넘긴 사람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이 종종 묻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노년을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고 그들이 늙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70을 넘기고 똑같이 80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나이에도 빛이 나고 어떤 사람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오늘 나는 여러분께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을 아십니까? 만날 때마다 세상이 어떻다고, 자식이 어떻다고, 나라가 어떻다고, 의사가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분. 처음에는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2번, 3번, 10번을 만나도 그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어제도 불만이고, 오늘도 불만이고, 내일도 불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이런 분도 계십니다. 몸이 성치 않으신데도, 살림이 넉넉하지 않으신데도 만나면 왠지 마음이 환해집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냥 곁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분이 떠나고 나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납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차이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재산도 아니었고, 건강도 아니었고, 자식의 수도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오직 한 가지, 마음의 습관이었습니다. 불만은 환경이 아닙니다. 불만은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아직 40대, 50대이던 시절에는 불만이 많은 사람을 보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참 힘든 삶을 사셨구나. 그러니 저렇게 불평이 많으시지.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가난이, 아픔이, 억울함이 불만을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주변을 보니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 중에 오히려 불만이 없는 분이 있었습니다.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자식을 잃는 아픔도 겪으셨는데 그분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반면에 남부럽지 않게 사셨던 분 중에 자식도 잘되고 건강도 나쁘지 않은데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억울하다고,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불만의 뿌리는 밖에 있지 않구나. 안에 있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첫 번째로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날씨가 어떤가, 몸이 어떤가 하는 생각보다 먼저 무언가 걱정이나 불편한 것이 먼저 떠오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첫 번째 생각이 매일매일 무엇으로 시작되는지, 그것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나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일기를 썼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평생을 써왔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일기를 꺼내 읽다가 내가 불만스러웠던 날들의 일기와 감사했던 날들의 일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불만스럽다고 쓴 날들과 감사하다고 쓴 날들의 실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날씨, 비슷한 일상, 비슷한 만남. 그런데 어떤 날은 불만스럽고 어떤 날은 감사했습니다. 그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그날 어떤 쪽을 바라보고 있었느냐였습니다. 이것이 습관입니다. 마음의 습관. 불만이 많은 분들, 나는 그분들을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불만은 그것을 가진 사람을 가장 먼저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셨고, 자식들을 키우셨고,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70이 되고 80이 되면서 그분의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느냐?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한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 의사도 믿을 수 없다. 정치가 이 모양이니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한 달이 지나도 똑같고 1년이 지나도 똑같으니 하나둘씩 발걸음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에는 자주 왔지만 올 때마다 불만 이야기를 들으니 점점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또 불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불효를 하느냐. 이것이 불만의 악순환입니다. 불만은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멀어지면 더 외로워지고 외로워지면 불만이 더 커집니다. 그 악순환에 한 번 빠지면 스스로는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자주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찾아오는 사람이 줄었습니까? 만약 줄었다면 나는 솔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빠서인지 아니면 내 곁에 있는 것이 불편해서인지.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오히려 그 불편함 속에 답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을 나무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때로는 불만스러웠고, 때로는 억울했고, 때로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나는 다행히도 일찍부터 이 진실을 배웠습니다. 불만은 내가 가꾸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을. 불만이 늘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되던 것이 오늘은 안 됩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고 밤에 잠을 자기가 어렵고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예전 같지 않은가? 왜 이 몸이 나를 배신하는가? 그 저항이 불만으로 바뀝니다. 또 하나, 나이가 들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내가 살았던 시대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른 언어를 씁니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도전받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둘입니다. 변한 세상을 불만스럽게 바라보거나 달라진 세상에서 새로 배울 것을 찾거나. 그리고 가장 깊은 불만의 뿌리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에 합당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감각입니다. 평생 최선을 다했는데 자식에게도 사회에도 역사에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느낌. 이것이 노년의 가장 아픈 불만입니다. 이 마음을 나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이 억울하지 않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 억울함을 붙잡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까? 억울함을 내려놓는 것은 그 억울함이 없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100년 이상을 살면서 많은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떠났고 사랑하는 이들이 먼저 떠났습니다. 그 빈자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빈자리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이것이 노년의 외로움입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켜졌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다들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함께 사진을 찍었던 사람들. 그중 몇이나 지금 살아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움 속에서 나는 다른 것도 느꼈습니다. 그 사진 속의 사람들과 함께 나눈 시간들. 함께 웃었던 것들. 함께 걸었던 길들.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들을 가졌던 내가 지금도 여기 있다는 것. 그것이 나를 조금 더 앉아있게 해주었습니다.
외로움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불만으로 바꾸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더욱 고립시킵니다. 외로움을 그냥 외로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어쩌면 노년에 배워야 할 가장 어려운 기술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혼자 있게 된다면 그 외로움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외로움 옆에 잠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무언가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내가 진짜 그리워하는 것이. 나는 후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만이 많은 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불만의 밑바닥에는 대개 후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더 다르게 살았더라면, 그때 그 결정을 달리 했더라면,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이 후회들이 쌓여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되고 그것이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바뀌는 경우를 나는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에게 화가 나는데 그것을 자기에게 직접 돌리기가 너무 아프니까 밖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 탓, 자식 탓, 시대 탓.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면 평생의 불만으로 굳어집니다. 나는 후회를 완전히 없애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후회는 우리가 무언가를 소중히 여겼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후회가 없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진심으로 원하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와 함께 사는 것과 후회에 의해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후회를 인정하고 그것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내가 100년을 살면서 배운 방식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나간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살고 있습니까? 불만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나는 거창한 이론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이 실제로 해온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잠시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나이까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을 느끼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1분이 하루의 색깔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이 없으신 분도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잠시 느끼는 것. 그것이 하루를 불만으로 시작하는 것과 감사로 시작하는 것의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나는 하루에 한 가지는 작은 것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는가? 오늘 바람이 기분 좋았는가? 오늘 누군가가 나를 보고 웃어주었는가? 이런 작은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불만은 큰 것을 바라보고 작은 것을 무시하는 데서 자랍니다. 무엇이 없는가에 집중하면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있는 것에 잠시 눈을 돌리면 없는 것이 조금은 덜 크게 보입니다. 이것을 나는 의식처럼 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쁠 때도, 몸이 불편할 때도, 억울할 때도 했습니다. 습관은 기분이 좋을 때만 하면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하기 싫을 때도 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하루에 한 번은 내 주변 사람에게 무언가를 건네려 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안부 문자 하나, 혹은 그냥 웃는 얼굴. 주는 사람이 되면 신기하게도 불만이 줄어듭니다. 받지 못해서 불만인 사람은 결국 계속 받으려 하고 계속 실망합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은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주는 행위 자체에서 무언가를 얻습니다. 이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그러나 비결이라기보다는 내가 살면서 발견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고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입 밖으로 낸 말 중에 불만의 말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날씨에 대한 불만, 몸에 대한 불만,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 세상에 대한 불만. 그것이 몇 가지였습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입 밖으로 낸 말 중에 무언가를 좋다고, 감사하다고, 기분 좋다고 한 말이 몇 가지나 있었습니까?
이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비율이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솔직한 반응입니다. 나도 이 질문을 처음 스스로에게 했을 때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피하지 않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불만 없이 사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관찰한 것입니다. 불만이 많은 분들은 대체로 몸도 더 자주 아파 보였고 더 빨리 지쳐 보였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한 분들은 몸이 나빠도 어딘가 여유가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몸은 챙기면서 마음의 습관은 챙기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병원에 가고 좋은 것을 먹으려 노력하면서 매일 아침 불만의 씨앗을 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건강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매일, 의식처럼.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나누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나 때가 더 좋았어. 요즘은 이게 뭐야로 이어질 때 듣는 사람은 점점 피곤해집니다. 자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시대가 더 좋았다는 이야기는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어떻다, 며느리가 어떻다, 사위가 어떻다. 가족에 대한 불만을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쌓이면 가족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된 가족들은 더 멀어집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이 말을 들은 젊은 사람이 더 가까이 오고 싶겠습니까? 이 말은 세대를 가르는 벽을 높이는 말입니다. 나는 이제 다 틀렸어. 살 만큼 살았어. 이 말이 때로는 진심에서 나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자주 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점점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또 다른 거리를 만듭니다. 나는 이런 말들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들 뒤에 있는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내가 원하는 것, 즉 사람들과 가까이 있고 싶다는 것을 이루어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래 살면서 더욱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을 만들고 내 관계를 만들고 내 하루를 만듭니다. 불만의 말을 자주 하면 그 말이 또 불만을 부릅니다. 반대로 좋은 것을 말로 표현하면 그 말이 또 좋은 것을 찾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억지로 긍정적인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건강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힘든 것만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과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것도 함께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무릎이 많이 아프네. 그래도 오늘 이 차 한 잔은 참 좋다. 이 두 문장을 함께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내가 말하는 마음의 균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신다면 의식적으로 한 가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하나를 먼저 말해보는 것입니다. 불만이 있더라도 그 전에 좋은 것 하나를 먼저.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화가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 삶을 돌아봅니다. 나도 불만스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았고, 전쟁을 겪었고,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고, 부당한 일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불만이 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이 때로는 나를 더 나은 것을 향해 움직이게 했습니다. 불만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불만이 변화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이가 들면서 배운 것은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불만은 내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불만, 남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불만,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불만. 이것들은 내가 아무리 불만스러워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
내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깝다는 것을 나는 이 나이에 더욱 분명하게 압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불만으로 채울 것인지, 다른 것으로 채울 것인지는 결국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불만을 줄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평생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더욱 그렇습니다. 뇌도 굳어지고, 마음도 굳어지고, 오래된 패턴에서 벗어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나는 또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는 날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80에 바뀐 사람을 보았고 90에 바뀐 사람을 보았습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단, 한꺼번에 많이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오늘 딱 하나만. 아침에 눈을 뜨면 잠깐 숨을 느끼는 것. 하루의 불만의 말보다 좋은 말을 하나 더 하는 것. 누군가에게 작은 것 하나를 건네는 것. 이 중에서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그것이 쌓이면 어떤 변화가 오는지, 그것은 내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으로는 반드시 무언가 달라집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오래 살면서 만난 가장 행복해 보이는 노인들은 특별히 더 많이 가진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건강한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더 잘된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 무언가 작은 것을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좋다고, 이국 한 그릇이 맛있다고, 저 나무가 아름답다고, 그 작은 것을 정말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사람에 대한 기대를 많이 내려놓은 분들이었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해주기를,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과 이 순간을 그냥 받아들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평생을 기대하며 살았는데 그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려놓음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 나는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노인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노인입니까? 아니면 만나고 나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노인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곁을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무감입니까? 아니면 당신 곁에 있으면 무언가 좋기 때문입니까? 이것이 판단의 질문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의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어떤 색으로 물들 것인지,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아무리 오래된 습관이 있어도 오늘 이 순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불만은 환경이 아닙니다. 불만은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늘 저녁을 조금이라도 다른 빛으로 물들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래 그리고 따뜻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